네, 현재 시간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코스피는 방향성을 탐색 중에 있고요. 코스닥의 상승폭도 다소 낮아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속에 코스닥의 지수 상승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장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상엽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실시간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도주 바통 터치냐 시속 게임이냐 오늘은 2차 전지가 갑니다. 딱 오늘 아침부터 그러더라고요. 뭐 반도체가 쉬고 2차 전지가 뛰고 국내 증시가 혼조세다 이러는데 이 코스피 하락, 코스닥의 상승, 이 역시도 반도체냐 2차 전지냐의 차이인가요? 오늘 장은 좀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네, 최근에 이제 뭐 섹터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이제 코스피가 이제 2,600이 코앞인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체감 지수가 과연 2,600이냐 아니냐 그 여부는 최근에 반도체 섹터를 특히 이제 반도체 빅2를 보유하고 있느냐 안 보유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엇갈릴 수 있는 그 체감 지수가 좀 나뉠 수 있는 것 같을 정도로 참 이쪽에 쏠림 현상이 좀 심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쉬면 또 이와 같은 오늘과 같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네. 보니까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이제 비중도 커졌죠.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요. 그런 영향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2차 전지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엔터주들이 뭐 종가 고가로 끝나는 흐름도 보여주었고 또 6월 달에 또 바이오 여러 학회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흐름이 나쁜 게 아니고 매우 좋은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뭐 JYP나 또 이제 바이오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또 랭크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코스닥에 좀 이렇게 상대적 뭐 오늘 같은 강한 흐름도 좀 이렇게 뒷받침되는 그런 배경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빅2 쪽 이제 수급만 좀 살펴보면 어제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3조 원을 매수했어요. 오, 네. 그런데 이제 어제로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10조 원 이상 매수하는 날이기도 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쏠림 현상은 좀 당분간 좀 더 또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명쾌하게 두 분에게 여쭤본다면은 지금 시장 안에서의 두 대장은 딱 누가 봐도 반도체랑 2차 전지예요. 근데 이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뉘어지는 게 바톤을 터치할 것이다라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둘이 같이 시속 게임을 벌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대표님은 어느 쪽이 조금 더 그럴싸하다고 보십니까? 뭐 그걸 이분법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럼 조금 더 쉬우니까요. 항상 쉽게 네. 둘 다 갖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네, 일단 지금 주도, 그러니까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네. 주도주가 움직일 때 잘 못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주도주 가지고 다시 하락할 때 이거를 변화가 나올 거를도 보고 있고, 근데 지금 뭐 명명백백한 거는 지금 외국인들 주도하에 나가는 거는 반도체 쪽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단기 주도하는 거 단기 조정 받게 되면 사야 되겠죠. 게다가 2차 전지 쪽은 최근에 기간 조정까지 쭉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살짝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반응도 괜찮겠죠.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적당한 때 노려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여전히 반도체 쪽도 외국인들 매수량이 며칠 동안에 비해서는 많이 꺾였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은 좀 기간 조정 끝나고의 변화가 살짝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약간 배터리 업체들이 좀 더 강하고 네. 소재 쪽은 살짝 늦긴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비철 금속 가격들의 동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전이 나와야 이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소재 쪽은 약간 늦을 수 있는데 아마 배터리 업체들이 먼저 탄력을 받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코스닥은 약간 이제 대형주만 갔기 때문에 키 맞추는 과정이 살짝 나오는 정도 그렇게 보지만 여전히 지금 사이클과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쪽이 먼저 반도체 쪽으로 좀 움직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맞춰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둘 다 가져가자라는 거면 바톤 터치가 아니라 시속 게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쪽에 한 표를 주시는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같이 가는 날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그때 시소가 같이 시술 같이 같이 부러지거나 같이 엘리베이터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근데 왜냐면 바톤 터치라는 건 아예 이걸 다 정리하고 다음 주도주를 찾자라는 게 바톤 터치니까. 그렇죠. 그쪽보다는 그래도 시소 게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둘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그럼 둘 다 가져갈 때 이상형 미사라면 개인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가져가시겠어요? 중소형 단위로 가져가시겠어요? 이것도 그냥 다 섞어서 가져가요? 그러면 종목이 너무 많아지는데. 네, 그러니까 좀 분리를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업황이 이제 업턴 이렇게 할 때는 네. 초기에는 뭐 이렇게 뭐 이제 소부장도 움직였지만 조금 더 좀 이어지는 지속성으로 본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좀 초반에는 좀 더 움직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소부장 또 쉴 때는 또 뭐 상승할 때는 급등하고 하락할 때는 또 한 4, 5%씩 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나 변동성을 좀 축소하면서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 감안한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큰 빅2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5월 달에 많은 분들이 셀인 메이라고 하면서 좀 주가가 오를 때마다 매도를 했대요. 해외 서학개미 분들도 그렇고 동학개미 분들도 아니 불안한데 5월엔 좀 주식 팔고 가야 된다고 하던데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오르고 팔고 그래서 5월 달에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을 다 온전히 가져가신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6월에도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6월은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좀 더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6월엔 휴가 갈 준비 이제 해야 되는 달이다 보니까 그럼 또 거래량이 줄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가장 핵심은 뭐 일단 그거 같습니다. FOMC가 바로 또 2주 뒤에 바로 열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근데 이때 금리를 동결하는 게 좋을까요? 25bp 올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맞고 그다음부터 이제 신호 제대로 확인하고. 올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 진짜요? 지금 그렇게 보시는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게 일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금리는 지금 수준 쪽에서 그래도 올려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동결하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은행 쪽의 신용 리스크나 이런 거 위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시장이 혹시나 더 불확실성을 자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금리 관련된 변수들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은 아무래도 지금 유지하는 추세 흐름들에 대해서 크게 더 어떤 훼손할 만한 상황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흐름들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아마 또 섹터는 바뀔 겁니다. 근데 섹터가 바뀌는데 그 나오는 투자 아이디어는 다 저희 매경에서 오늘장 내일장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은 뭐죠? 시장 죄송합니다. 오늘과 내일이죠. 오늘과 내일 네, 김민수 대표님 내일부터 못 보겠네요. 이거 어쩜 좋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가세요, 대표님. 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6월 이벤트를 꼭 봐야 된다라고 했고 종목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상형 미사는 난 6월에 한번 이 종목을 이 섹터를 눈여겨보겠다라고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한 종목만 꼽자면 네. 이제 피부 이미용 기기 쪽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오늘도 한 2, 3% 상승하면서 좀 이렇게 머리를 들려는 모습이긴 한데 요거를 왜 뽑았냐면 1분기 실적은 좀 주춤했어요. 다른 이제 임유용 기기들 실적 굉장히 좋았고 그래 뭐 해외 매출 비중이 뭐 85%, 88% 이러면서 이제 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좋았는데 제이시스 메디칼만 유독 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는데 1분기 실적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1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반기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4분기에 포텐자 중국 허가 기대감이 있다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작년 2월 달만 하더라도 지분율이 한 5%, 6%였는데 지금 한 25%죠.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한 25, 6%까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최근에 또 자사주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사주 매입 좀 하고 1분기 주춤했지만 하반기에 좋아. 그럼 자사주 매입 좀 끝날 쯤이 좀 하반기에 좀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렇다고 하면 꼭 6월에 상승 뭐 많이 할지 안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주로 제이시스 메디칼을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오늘 김민수 대표님 유언 남기고 가는 날이라고 하세요. 마지막 종목으로 좀 유언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주겠죠. 유주. 유언으로 남기는 주식. 네, 유주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반도체 쪽에서도 세분화된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 쪽에서 보여줬던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대한 변화 여전히 앞으로 커간다. 성장에 대한 무게를 두는 쪽이 AI와 같이 궤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 핵심적인 종목은 우리나라에 일단 없습니다.
근데 가장 그래도 맞춰갈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LX 세미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X 세미콘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LG 전장 쪽과 함께 같이 확대되는 모습들까지 생각한다라고 되면 지금부터는 계속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LX 세미콘 어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시선이 싹 쏠리나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술력을 또 갖고 있는 독보적인 회사기에 LX 세미콘을 나는 6월 한 달 동안 뭐 공략주로 내세워 보겠다. 유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소식에 꿈틀거린 방산주가 있습니다. 뭐 아침 기상 시간 혹은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재난 문자에 혼란이 있었고 오발용이라고 났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말 전쟁이 일어난 거야? 라고 싶을 정도로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 문자를 받아들였었거든요. 왜 이번 북한의 이 발사, 우주 발사체 발사 소식이 이전과는 좀 달랐는지 이 재난 문자를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심지어 그 알람을 꺼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갔대요. 알람 문자가.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심각했기에 좀 차별성이 있었는 건지 전해주시죠. 네, 그 메시지를 받기 전에 이렇게 뭐 사이렌이 또 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뭐지 뭐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받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근데 예상된 부분도 있었죠. 이제 북한에서 이제 6월 중에 이제 정찰 위성 발사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그 부분을 이제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6월 하루 전에 또 이렇게 발사를 하네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북한이 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간 내 2차 발사 계획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6월 달에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정찰위성이라고 하지만 진짜 그 안에 뭐 다른 게 있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다행인 것 같고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기술이 또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경각심을 갖게 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난 4월에 ICBM 시험 발사 이후에 40여일 만이기도 하지만 올해만도 벌써 10번째 발사여서 앞으로 좀 발사를 하더라도 좀 북한의 좀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늘처럼 뭐 특별한 리스크와 좀 이렇게 합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이러한 뭔가 발사체 발사 소식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서울 시민분들이 이렇게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뭔가 평소와는 다른 경각심을 얻을 정도로 워낙 그 재난 문자의 공포심이 좀 컸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증시는 사실 생각보다 뭐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크지 않고 좀 잠잠하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물론 시가의 경우에는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좀 이 불안한 시장 심리가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제 이 역시도 좀 우리가 면역을 갖춰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까? 안보에는 면역이 없습니다. 어머, 네. 좋은 발언이시네요. 네. 네, 좀 당황스럽네요 오늘. 네. 아니 근데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서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도 출근 중에 사이렌을 들었는데 그럼 대피하라는 얘기겠죠? 네. 어디로 대피할까요? 저도 네. 이게 무슨 일로 인해 대피하라는 말, 뭐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경보는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내용도 없고 뭐 저희가 훈련된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회사로 가서 네. PC 앞으로 대피하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참 고민스럽다. 그때 또 씁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드는 생각은 인버스를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이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의 이번이나 뭐 아니면 뭐 해프닝이었다 이런 쪽으로 넘어가지만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설마 전쟁 나겠어라고 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지금 이제 계속 예고가 되고 있는 중국과 또 이제 대만 관계죠. 이쪽에서도 중국은 계속 지금 백서 보게 되면 2026년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중국이 또 갈등 관계를 보이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이런 것도 또 저희는 한껏 경계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좀 그렇다고 해서 뭘 대응할 뭐 이게 예고를 하고 전쟁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쪽은 일단 마인드만이라도 계속 또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공식처럼 그러니까 방산주 이거는 뭐 그렇다면 빅텍이나 뭐 퍼스텍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테마주가 움직여야 될 텐데
장중에 나온 번화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 좀 큰 그림에서 만약에 국제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데 자산에 대한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마음은 좀 두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주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증시 차원에서 짚어보면은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방산주들의 반응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이었으면 뭐 퍼스텍, 뭐 빅텍 이런 특히나 좀 중소형단의 종목들이 장대 양봉을 기록하거나 혹은 음봉을 기록해도 장대 음봉일 정도로 그 변동성이 컸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또 당분간 이 방산주에 대한 심리가 좀 이벤트가 나온 상황에서 살짝 주춤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봐야 될까요? 네, 질문이 어렵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이제 올해 그 같은 기간 대비해서 뭐 1998년 작성한 통계 이후에 외국인이 지금 벌써 이제 13조 원 이상을 매수하고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뭐 대표적인 이제 대장주가 있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고 시장에 대장주도 없고 이런 가운데 오늘과 같은 이제 북한의 리스크가 발생했다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은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장주가 있고 외국인 수급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방산주들이 6월부터 또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방위사업청에서 6월부터 뭐 유럽, 중동 등 방산 수출 대상국이랑 매달 한 건 이상 이제 총 10건이 넘는 협력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6월 달에도 여러 나라와 함께 이와 같은 이제 뭐 포럼이 있는데 7월부터는요 또 이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이제 컨퍼런스 행사가 있는데 뭐 인도랑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군비 지출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글로벌 3위랑 4위 국가예요. 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또 포럼이 또 연이어져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면 또 언론에서도 또 뭐 관련된 또 이제 뉴스 소식도 전해 듣게 되면 그게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조금 뭐 가을이긴 하지만 10월 달에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여러 나라와 또 수출 협상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부가 또 방산 수출에 관심도 많지만 이와 같은 일정에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산주 현재 구간 분위기를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 상승만, LIG 넥스원은 2.46% 오름세, 한국항공우주는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가 지정세 리스크가 있을 때 항상 반응이 컸던 퍼스텍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2.38% 하락을, 눈에 띄는 건 오늘 장중에 올랐던 것도 3% 상승에만 그쳤습니다. 빅텍 역시도 현재 3% 하락하고 있고요. 뭐 누리호 발사 이후 또 쉬어가는 패턴을 반복하는 방산주인데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번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게 실상 원하던 목표만큼 가지 않았기에 다시 재도전한다. 2차 발사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6월 11일 사이까지면 아직까지 정해진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 불안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방산주를 현 구간 매수해보는 것도 단기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앞서 이상엽 이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네. 주도주가 없었다면 급등했을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주도주가 있는 상황들 쪽에서는 거기 굳이 내가 왜 거기 가야겠어? 그냥 주도주 눌림을 받으면 거기 사야 되겠지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6월달 또 중반까지 만약에 주도주가 없는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온다. 그때는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다른 이런 현상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랬을 때 방산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예전에 5% 이런 것도 좋게 봤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 나오면서 그래도 앞으로 방산 쪽에 계속 적용되고 들어갈 회사 쪽에 원적외선 또 지금 엑스레이 영상 센서 이런 네. 쪽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i3 시스템인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봐도 되지 않나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i3 시스템을 꼽아주셨네요. 이상엽 이사님의 관심주는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겠습니다. 대장으로요? 네. 이유는요? 이유는 이제 뭐 방산뿐만이 아니고 뭐 우주 개발 쪽으로도 이제 기대감이 크고 또 하나 그룹 내에서도 이제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에서 주요 이제 이평선이 지켜지는 거 확인하고 뭐 급할 것 같지는 않은데 확인하면서 뭐 체크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따르라 자율주행 로봇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이 아이작 AMR입니다.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대표님. 네, 물리로봇입니다. 자율주행 기반으로 나오는 물리로봇의 변화를 또 생각하면서 또 엔비디아가 하니까 네, 근데 이게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같이 산업체 쪽에서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하니까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AGV가 있고 AMR이 있습니다. 영어인데 약자는 묻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AGV는 쉽게 말씀드리면 무인 운송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없어도 차량이 운전하는데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경로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AM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면서 만약에 갑자기 뭐가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 피해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어느 정도 지금 각 업체들 쪽으로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M&A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로봇 시장의 또 하나의 변화가 AMR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MR이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닌데 워낙 엔비디아가 요즘 AI 열풍으로 관심을 받다 보니 이들이 하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찾고 제2의 챗GPT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까를 찾다가 여기에 관심을 끌고 있는 거거든요. 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도 이번에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자율주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에 관심이 컸고 네. 또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로 보면은 또 차량용 반도체까지 연결이 되고 그 차량용 반도체 보면 또 자율주행도 함께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1분기 콩코르에서 그 자동차 사업부의 실적을 보면요. 이번에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자동차 부문이 무려 114%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도 사업부 내에서 자동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TSMC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어제 3년 4개월 만에 중국 방문을 하고 또 어떤 이제 SNS 통해서는 막 실시간으로 뭐 어디 도착했다 뭐 그런 것까지 소식을 받았는데 이게 상하이 공장의 향후 그 시설 계획을 논의하려고 중국을 3년 4개월 만에 방한한 것, 그러니까 이제 방중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리창 총리도 만나지 않을까 싶고 또 결국에는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능 도입이나 관련 기술을 논의하려고 방중한 것을 봤을 때는 또 관련돼서 뭐 자율주행 이슈는 하반기에 계속 또 소식들은 전해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관심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로봇도 시세 분출을 한 적이 있고 AI도 대세가 되었는데 자율주행 쪽만 아직 반응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반응이 나와도 좀 짧아요. 예전에 정부 뭐 정책 이야기 나왔을 때 반짝 움직인 거 그게 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선점하는 게 좋을지 괜히 선점했다가 남들 수익 낼 때 2년, 3년 기회비용만 날리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주행을 노리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물리로봇 AMR이 자율주행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잘하는 쪽이 다음에도 또 자율주행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 쪽에서 T-로보틱스 이 회사가 지금 모션 디바이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네. 금액은 크지 않지만은 성과를 앞으로 보겠다는 쪽에서 앞으로 우리 물리로봇으로 원래 그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서 이송 장치 하는데 강점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마음에 드는데 V1텍이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시스콘이라는 회사를 약 한 200억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물리로봇을 앞으로 원래 장비 회사가 이쪽까지 이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변화를 좀 더 키워서 한쪽으로 가겠다는 쪽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심이 높은데 둘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면서 접근하자라는 입장인데 V1텍은 레벨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가 캠트로닉스인데요. 네. 이 회사는 갖고 있는 V2X라고 하는 자율주행 또 어떤 관제 통신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연결해서 보긴 좋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좀 레벨 3까지 가서 하는 과정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필요하다. 캠트로닉스와 V1텍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